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뭐 경기들 많죠. 오늘 뭐 K리그도 있고 J리그 컵 1항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있노? EPL 리그컵도 있고 그다음 챔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뭐 표에 보시면은 내일 원래 미국 축구 잘 안 하는데 미국 축구 뭐 가져갈 거 몇 개 적어놨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듯. 뭐 내일 뭐 메시 나오잖아. 메시 홈 경기 아이가. 첫 번째 가도록 할게요. 이랜드 대 전남. 뭐 그거랑 이제 플러스 알파 할 거 몇 개 넣어놨습니다. 자, 요 경기 하기 전에 일단 어제 거 뭐 잠깐 뭐 생각해서 보면은 어제는 뭐 YW 승부사님 별풍선 100개 YW님도 감사합니다. 감사드리고 어제는 뭐 전체적으로 잘 됐죠. 어제 뭐 야구는 9야는 올 취소돼서 뭐 뭐야 일본 야구만 뭐 가져갔던 햄버거님 거 별풍선 어, 100개 감사합니다. 일본 야구만 가져갔던 거 뭐 가장 좋아 보였던 뭐 히로 결국에는 역전해줬고 라쿠도 똥줄승 하면서 됐죠. 나머지 뭐 한신 오버는 막판에 뭐 가나 싶었는데 택이 없었죠. 그다음에 야쿠풀도 안 됐고 그다음에 K리그는 뭐 어제 이제 도중이 이제 끝났으니까 K리그는 뭐 다 맞았죠. 경남풀 언더 부천승 오버 됐고 뭐 부산 프렌드 됐고 언더도 됐고 그다음에 뭐 챔스도 영보 갈라타 뭐 갈라타는 뭐 항상 마지막에 뭐 만들어내네 뭐 극장승 됐고 브라가도 결국에는 뭐 역배존데 왜 역배존지 의문이지만은 그래도 뭐 이겨줬고 너보도 맞았고 단지 좀 아쉬운 건 이제 토트넘 경기였죠. 토트넘은 컵 경기이기도 하고 뭐 롯데 돌릴 건데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. 근데 어차피 롯데 나온다 했잖아요. 끔찍한 친구들. 근데 확실히 뭐 흥민이랑 그 주축들 이제 선수들 나오니까 확실히 경기력이 다르죠. 달라졌다는 거. 그래서 이번 시즌도 뭐 지켜보면은 그냥 주축들 나왔을 때 리그 경기들은 괜찮게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. 오버가 좀 아쉽긴 해요. 슈퍼 세이브들도 나오고 해갖고 잘 이제 맞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. 아무튼 전체적으로 뭐 별점 색칠한 거 잘 들어왔고 뭐 이런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제일 높은 등급 그 모든 뭐 분석표 보기 있는데 그거 가입하시면 이제 다 볼 수 있다는 거. 요새 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거 제일 높은 거 가입하면 이제 저 보입니다. 별점표까지 다. 그리고 이제 가도록 할게요. 네, 사사님 가시고. 첫 번째 이랜드 대 전남. 이랜드 뭐 주축 수비수인 뭐 김민규 징계로 빠지는 거. 그다음에 뭐 박창환 뭐 청소년 국대 차출 다 있고 그다음에 뭐 미드필더 이재익 정도는 뭐 미정 그런 부분 체크하시고 그 전남도 뭐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새 선발로 많이 썼죠. 야스나이 뭐 미정이고 나머지 뭐 최희원이라든지 뭐 장대성이라든지 장성재라든지 이런 친구들 뭐 미정인데 딱히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. 어차피 뭐 K리그 2인데 그냥 뭐 요 정도 뭐 빠진 친구들 이 정도가 좀 더 뭐 그래 영양가가 있는 친구들이다라는 걸 적어드리고 오늘도 K2 올킬 부탁한다고요. 그럼 한 별풍선 한 100개 좀 쏴주세요. 응원에 힘을 좀 실어주세요. 어제 올킬 해줬잖아요. 별점부 부탁한다고요. 오늘 쏘셨어요? 오늘 못 봤지? 언제 쏘셨어요? 방송국에 쏘셨나? 방송국에 쏘시면은 그 쪽지 좀 보내주세요. 제가 다시 보기 아니면 방송국에 쏘면 제가 잘 못 봐요. 볼 때는 가끔 이제 보내드리는데 안 보면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방송국에 쏘시면은 쪽지를 보내야 되고 다시 보기에 쏘시면은 안 보내도 됩니다. 나한테 체크가 되니까. 아무튼 뭐 그렇고 맞대결에서는 1승 1무 전남이 우세를 가져갔죠. 그런 부분. 그리고 최근에 뭐 경기적인 측면도 뭐 깨놓고 보면은 솔직히 전남이 뭐 1엔드보다 뭐 순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뭐 최근에 퐁당퐁당으로 좀 가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경기적인 부분은 좀 더 낫고 그래서 자기네 컬러들을 그대로 유지하잖아요. 뭐 골은 처먹히더라도 자기들은 그래도 골을 넣는다라는 부분 보내드렸어요 혁이 아빠님. 에도라푼따님 반대로 별풍선 100개 1엔드는 계속 감사합니다. 말하지만 뭔가 팀 컬러적인 부분이 좀 애매한 팀이에요. 뭐 이도박도 저도 아니고 여전히 뭐 무슨 축구를 NJW8K님 하는지 잘 별풍선 100개 모르겠어요. 감사합니다. 그만큼 뭐 신뢰도가 없는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희한한 뭐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뭐 1엔드란 팀이 창단된 지 얼마 되지 않긴 했는데 희한하게도 홈에서 아직까지 전남 상대로 이긴 적이 없어요. 물론 표본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존재하는 바로 아홉수
9번째 경기 동안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거든요. 오늘 뭐 이길 수도 있겠죠. 뭐 아웃쓰기도 하고 깨버릴 수 있는데, 근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경기적인 측면을 생각한다면은 그래도 전남 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저 경기는 전남승 볼게요.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차라리 오버사이드를 찍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. 그래도 뭐 전남이 수비가 불안하지만은 골은 또 잘 받기도 하고, 반대로 생각하면은 뭐 이랜드도 박을 수 있는 힘은 있지 않나. 저 경기는 오버사이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버 배당도 역배고, 메리트는 뭐 나쁘진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. 뭐 전남승보다는 뭐 오버가 좀 더 나아 보인다 이 말. 자, 그 다음에 이제 라스가 K2 올무라는데 무섭네요. 라스요? 라스? 무슨 라스? 수원FC 라스가 뭐 인스타에 올렸어요. 뭐가 올무라는데요. 뭐 라이브 스코어요. 라이브 스코어에서 K2가 올무라고요? 알바가 올렸다고요? 뭐 누가 올렸다는 거야? 라스. 성남대 이제 김포 강희빈 뭐 퇴장으로 결정하고 크리스 여정인이 뭐 미정. 그 다음에 이제 김포는 뭐 올무라는데 난 전남승 봤는데 뭐 김포는 뭐 조성관 뭐 청소년 뭐 국대 이제 차출당했고, 그 다음에 뭐 준익료 뭐 옛날에 뭐 그런 준익료 있죠. 교체로 뭐 나오는 간간히 나오는 공격수 징계 결장이고, 뭐 파블로라는 친구도 뭐 계속 미정이기도 하고. 라스에 이상한 애들이 적은 거 그걸 뭐 왜 여기다 적노? 킹이신님 그걸 왜 적노?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고 자기는 자기인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 되지. 그 사람이 뭐 오늘 올무다 그래서 무조건 잘 올무도 아닌데. 살아보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누가 적은지는 뭐 모르겠지만은 뭐 신앙 그 사람 신앙이에요. 막 라스에 뭐 총 한 3,000개 뭐 몇만 개 달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. 성남대 김포 이 경기 일단은 수비가 지금 김포 쪽에 뭐 차출도 있고 하긴 하지만은 뭐 크게 걱정까지는 안 되긴 한데, 근본적인 뭐 수비 팀이기도 하고, 지난 경기에 부산 아이패커전 뭐 그래도 좀 난타전 그때 뭐 실점을 했다는 부분이 있긴 한데, 그래도 근본적인 수비팀 믿을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올 시즌에 김포가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컵 경기와 강원 경기가 껴있긴 한데 아직까지 3연패는 없어요. 3연패가 없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, 반대로 올 시즌 뭐 성남은 지난 경기 뭐 경남도 이기고 뭐 최근에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긴 한데, 아직까지 뭐 올 시즌 2부로 내려오긴 했지만은 1부에서 2부 내려온 팀이 올 시즌 연승도 없는 것도 좀 걸리기도 하고, 김포가 뭐 지금 흐름 자체는 성남보다 좀 안 좋을 수 있긴 한데, 뭐 그래도 뭐 그런 요소적인 부분도 있고, 실질적인 뭐 경기적인 내용에서도 맞대결했을 때 그냥 주장창 뭐 둘 다 무승부만 했죠. 득점도 안 나오기도 했고, 그만큼 성남이 김포 상대로 뭐 뚫지를 못한다는 거, 그것도 좀 힘들 거고, 물론 득점력이 초반보다는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긴 한데, 그래도 뭐 요거는 김포 쪽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. 김포가 또 역배니까 김포 프랜승 보고 다음에 뭐 언더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. 뭐 근본적인 언더. 근데 뭐 배당이 1.45라서 좀 그렇긴 한데, 그래도 뭐 언더도 뭐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. 근데 성남이 최근에 그래도 득점력이 많이 올라와가지고, 그리고 김포도 옛날같이 아예 뭐 골을 못 넣고 그런 경기들을 좀 못해서 배당 한 1점 그래도 한 5대 정도는 더 줘야 되는 거 아이가. 1.5몇으로 아무튼 그렇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청주대 이제 안양. 청주대 안양. 자, 이 경기 뭐 상승세의 뭐 청주, 뭐 지금 시즌 초반 생각하면은 이제 김포가 불타올랐고, 지금은 이제 청주가 계속 불타오르고 있죠. 최근 몇 경기고 10경기 넘었나요? 10경기 이상 무패를 달리고 있고, 안양이야 뭐 계속적으로 상위권. 그래도 근데 상위권이라 하기 좀 그렇다. 지금 K리그 2 보면은 1, 2는 1점 차, 어제 이제 부산이 이기면서 1점 차 냈고, 3, 4, 5 이제 여기 막 플레이오프 가는 애들 거의 뭐 혼돈의 카오스죠. 그래서 한 경기 한 경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, 그런 부분 생각해도 그래도 뭐 안양이 조금 더 우위긴 한데, 지금 현 기점에서는 안양의 이 공격적인 축구가 수비적으로 나온 팀들 상대로는 크게 잘 먹히지 않고 있어요. 최근에 붙은 팀만 봐도 전남도 그렇고, 전남전 3대1로 이겼죠. 그 다음에 김천도 뭐 의외의 결과를 내면서 2대0으로 이겨줬고, 물론 그런 거 생각하면 뭐 호비란 부분도 있긴 한데, 어차피 오늘 원정이기도 하고, 오히려 뭐 수비적으로 나오는 팀들한테 뭐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팀, 김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이런 애들한테는
오히려 이 공격적인 컬러가 안 먹히고 있다. 오늘 붙을 팀은 역시나 뭐 청주 수비 위주의 축구를 구사하는 팀인데 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조용기는 청주 풀 보고 그 다음에 뭐 청주 사이드로 보기 때문에 언더 보도록 할게요. 언더. 추로비츠님 안녕하세요. 하이야. 근무 중에 서로 못 든다고요. 네 번째 이가타 대 이제 가와사키. 여기서부터는 이제 8강전이죠. 8강전 1항배 컵 경기입니다. 1항배는 뭐 이기면은 이제 아챔 티켓을 획보할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이번 시즌 강등이 한 팀이잖아요. J리그는. 그래가지고 그 꼴찌 있는 팀들도 사실상 뭐 어쩔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점수 어느 정도 맞춰놓고 이 경기에 올인하는 인간들도 많겠죠. 아무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J리그가 강등팀이 한 팀으로 바뀌어가지고 자, 이 경기 일단은 리그 초반에는 가와사키가 닉한테 졌죠. 졌던 부분. 근데 이제는 좀 이겨줘야 될 때긴 한데, 근데 아시다시피 가와사키가 원정 상태는 좀 그지기도 하고, 물론 니카타도 뭐 당연히 뭐 선수적인 네임밸류를 봐도 가와사키보다 좀 떨어지기도 한데, 근데 최근에 너무 안 좋아요. 가와사키 경기력이. 감바, 비셀, 삼프. 물론 최근에 이제 후반기 들어서 이제 좀 상승세 타는 팀들과의 대결이기도 했고, 근데 지난 삿포로전은 뭐야 그 퇴장 당하기 전까지는 가와사키가 뭐 거의 홈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상 했거든요. 그게 좀 걸리긴 한데 그래도 가와사키가 니카타보다는 급적인 부분도 그래도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, 그 다음에 뭐 통산적으로 가와사키가 니카타 상대로 뭐 먼 과거부터 엄청 힘들어하진 않았어요. 그래서 뭐 한 시즌에 이제 두 번 뭐 세 번 정도 봤잖아요. 컵 경기까지 포함해서. 근데 못 이길 정도는 아니지 않나. 가와사키도 약간 이제 아챔이랑 좀 가기 위해서는 좀 순위가 멀어졌거든요. 요 경기에 좀 빡 집중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. 그리고 가와사키도 결국에는 지금 장기 체제의 감독이 맡고 있는데 뭔가를 보여준다면 솔직히 리그 뭐 3위 안에 들기 이것까지는 좀 빡세고, 뭐 그래도 컵 경기에 좀 빡 집중하지 않을까. 뭐 이거 라인업은 안 봤어요. 라인업은 안 봤는데 뭐 몇 시고 지금 5시 너 나왔겠네. 라인업은 뭐 안 봤는데 뭐 제대로 나왔겠죠. 뭐 집중해야 되니까. 근데 라인업 안 떴네 아직. 근데 컵 경기는 보통 1시간 전에 뜨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. 그 J리그는 그 2시간 전에 뜨는데 아무튼 뭐 제대로 하겠죠. 뭐 가와사키 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뭐 오버사이드.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후쿠오카 대 쇼난. 맞대결에서 뭐 1대0으로 후쿠오카 원정에도 불구하고 잡았죠. 근데 최근에 뭐 후쿠오카가 원정 경기력도 나쁘진 않았다. 물론 이제 진짜 단기간의 경기만 보면은 두 경기 동안 이제 못 이겼다. 그 경기도 원정이 포함됐긴 한데, 근데 그 전까지 옛날에 뭐 근본적인 부분 생각하면 후쿠오카가 홈에서는 잘하지만 원정에서는 승률이 거의 벌레 그 자체였잖아요. 근데 나아졌다는 부분.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니카타 교토 이렇게 강한 팀도 아니고 그런 팀들 상대로도 한 골도 못 넣고 졌다. 믿음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긴 해요. 근데 상대는 쇼난 뭐 방등권에서 헤어져거리고 있다. 이런 팀들이 여기에 뭐 올인하겠죠. 그래도 뭐 아침이라도 나가려고 아등바등 하겠지만은 원정의 쇼난 이번 시즌에 단 한 번 이겼잖아요. 단 한 번. 사간도스전 그 개막전이었나? 개막하고 나서였나? 그거 한 번밖에 이기고 나머지는 이긴 적이 없어요. 물론 이제 무승부의 변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후쿠오카가 2연패를 당하고 홈에서의 경기인데 거기다가 두 경기째 무득. 물론 이제 후쿠 자체가 공격적인 성향이 좀 짙은 팀은 아니긴 한데 쇼나는 뭐 거의 수비가 벌레 그 짝이기도 하고 클린시트도 이번 시즌 딱 한 번 했는데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배당도 2점 되면 그래도 후쿠오카 찍는 게 맞지 않나.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언더. 근데 요건 뭐 승무 돌리어 가면은 그래도 하나는 들어오지 않을까요? 만약에 진짜 뭐 그래도 뭐 못 믿겠다 무승부에 대한 부분도 있다 하면은 승부 돌리면은 그래도 뭐 하나는 들어오겠지. 2.25, 3.05니까 하나만 들어와도 그래도 조금은 이득 아이가. 그게 불안하면은 뭐 언더 찍으셔도 되고. 송봉근 아직도라뇨. 송봉근 아직도라뇨. 송봉근 아직도라니. 이번 시즌에 이제 나와서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시즌이 많이 지나서 경기는 흘렀는데 송봉근 쇼난이죠 쇼난. 뭐 송봉근이 뭐 쇼난에서 뭐 3, 4년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아직도는 아니지 뭐. 자, 그리고 이제 안 잘리냐고요. 근데 이거는 송봉금 잘못이 아니라 쇼난의 수비도 한몫해요. 쇼난 수비도 존나 못하는데 뭐
골키퍼는 뭐 하루 종일 그 공쳐내고 있는데 수비 애들이 뭐 커팅을 해고 막아줘야지 하는데 멍청하니까. 물론 성범검도 뭐 전북에 있을 때 불안한 것도 많이 보여줬는데 아무튼 수비가 벌레잖아. 수비 골키퍼 혼자서 아둥바둥 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. 정성영은 가와사키 있는 게 아직도 소름이라고요. 정성영 여러분 너무 이제 그 옛날에 그 파이어 사건 때문에 너무 까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레전드예요. 레전드. 가와사키 레전드입니다. 레전드. 지금 정성영이 가와사키 있는지 진짜 오래된데 방출이 안 되겠다. 그것도 당연히 믿는 구석이 있고 그 전에 해놓은 게 커요. 옛날에 전 좀 잘 나갔을 때 보면은 진짜 잘 막아줬어요. 근데 한 골 두 골 처먹히면은 정성영이네 하면서 정성영 때문에 또 먹혔네. 에이 답이 없네 이 쓰레기 하면서 뭐 이렇게 욕을 하셨을 건데 가와사키 자체에서는 레전드예요. 레전드. 지금 부이만 감독 있잖아요. 지금 감독 있잖아요. 지금 현 감독. 걔가 정성영이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와가지고 뭐 계속 재패했는데 리그 우승 재패. 예.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안 좋은 이미지가 박혀서 그렇지 그냥 J리그 내에서는 레전드입니다, 여러분. 레전드예요, 레전드. 정성영 경기는 오버가 그 정성영이 뭐 물론 이제 뭐 먹히는 것도 있긴 한데 가와사키가 워낙 공격적인 뭐 짧은 티키타카 형태의 공격적 축구를 많이 했으니까 골이 잘 들어갔으니까 오버가 많이 떤 거지. 뭐 정성영이 뭐 한 5골씩 4골씩 쳐먹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때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 이야기 왜 하고 있노. 아무튼 정성영 J리그 가와사키는 레전드입니다. 레전드. 그러니까 안 나가고 있는 거죠. 만약에 쓰레기였다 바로 방출시켰죠. 거기다 뭐 한국 사람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뭘 하면서 하겠지. 가시와 대 나고야. 자, 이 경기 일단은 리그 경기 자체는 나고야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3대0을 잘 잡아줬죠. 근데 현 기점에서는 틀리죠. 틀리지. 왜? 가시아가 뭐 그 얘랑 맞대결한 게 시즌 초반이었잖아요. 그때 이제 가시아가 현 감독 지금이랑 틀리기도 하고 수비 체제가 많이 안정된 상태. 반대로 이 나고야는 지금 원정의 원정 3연속 원정 경기를 치르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 원정 경기 속에서 성과를 못 냈어요. 수비가 강했던 오라와 상대로도 결국에는 좀 더 밀어붙였지만 졌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 잘 잡혀있는 세레스한테도 3대1로 따이고 오늘도 마찬가지 수비적으로 강한 나고야. 나고야가 근본적으로 공격이 좀 후달렸던 팀인데 이번 시즌에 그래 앞선 보강하면서 좀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. 근데 다시 또 버로우 모드 들어간다. 좀 빡세겠죠. 빡세요. 뭐 그래서 뭐 리그 때 3대0을 잡았다고 해서 오늘 경기도 뭐 깔끔하게 잘 잡을 수 있을지 그건 의문이다. 그리고 뭐 라인업이 방금 떴는데 보니까 뭐 융커는 벤치에 가 있고 사카이 마에다 뭐 시게히로 쿠보 토지로 뭐 이런 애들 뛰쳐나오네요. 모리시타랑 어디 갔노 얘네들. 모리시마랑 어디 갔노. 멤버적인 부분도 뭔가 좀 굳이네요. 방금 라인업 떠갖고 봤는데 수비 라인은 뭐 나카타니에 카와주라 후지, 카와주라도 빠지고 후지 노고미 이즈미 야마다 뭐 베스트 라인업은 아니죠. 많이 조금 빠진 듯. 아무튼 그렇습니다. 뭐 주중 경기라서 뭐 그것도 좀 희마리가 없었고 근데 가시아도 뭐 몇몇 좀 빠졌네요. 보니까 뭐 사비오도 빠지고 야마다 호소야도 둘 다 뭐 벤치에 갈고 아니 8강전인데 애들은 다 힘을 다 안 실나 보네. 앞선 애도 야마다랑 호소야 없고 그냥 뭐 둘 다 뭐야 완벽한 베스트는 아닙니다. 근데 그래도 뭐 가시아 쪽 볼게요. 가시아 프렌즈 그 다음에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가시아 쪽을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고야 냄새 난다고요. 냄새 나기보다는 그냥 뭐 이게 냄새 날 정도인가. 그냥 가시아풀 충분히 볼 수 있는 경기지 않나. 쿠마모토 대 이제 고베. 유일하게 이제 뭐 일부 팀이 아닌 쿠마모토와 이제 일부 팀인 고베, 그것도 상위권을 달리는 고베. 고베 입장에서는 물론 1위 싸움도 중요하죠. 승점차가 요코마리랑 얼마 안 난다는 거. 요코마리도 요코하메 더비에서 그 의문의 4대1 패배.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벌어질 뻔한 거를 이제 다시 메꿔놨다. 근데 얘 고베도 이 경기 버릴 수는 없어요. 여기까지 왔는데 버릴 수가 없지. 상대는 이제 여기 2부 내에서도 뭐 똥 싸고 있는 팀인데 보니까 최근에 경기 자체가 쓰레기에다가 최근에 홈 경기 5경기가 1무 4패던데요. 홈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벌레급 아이가. 그리고 19위 팀이던데. 그리고 고베야 말이 필요 없죠. 근데 고베도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뭐 가시아랑
걔네들처럼 뭐 롯데에 좀 돌려줄 수 있겠죠. 뭐 2부 팀이기도 하고 뭐 리가 중요하니까 또 주말에 이제 경기도 잡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빼줄 수 있어요.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고베는 주축들이 안 나온다. 그러면은 좀 믿기 힘들 팀이에요. 그냥 주축 몰빵 팀이라 가지고 뭐 대표적으로 뭐 앞선에 무토랑 유야 뭐 오사쿠 유야랑 이런 친구들 없으면 골에 대한 기대치가 초나게 떨어지긴 한데 근데 통산적으로 컵 경기 할 때마다 봤지만은 초반에는 뭐 안 쓸 수 있는데 한 45분 넘어서 이제 좀 센트럴 안 풀리면 바로 파크리님 구독 투입하거나 6개월 아니면 후반에 그래도 감사합니다. 투입하거든요. 그래서 뭐 최소한 비기고 간다고 해도 그 투입 시기 때 그래도 골을 그래도 넣어줄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치를 가진 뭐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는 뭐 고베 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. 뭐 이런 성적에다가 뭐 19위 팀인데 그래도 뭐 고베를 찍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고베는.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언더사이드 볼게요. 언더사이드 이유는 결국엔 비고베가 주도적으로 경기를 좀 끌어가지 않을까. 물론 2부 내에서는 쿠마모토가 뭐 치고받고의 경기들 뭐 실점도 많이 하고 골도 뭐 받고 하는 거 보긴 하는데 그래도 고베한테 물리는 형식의 경기를 생각하면은 뭐 굳이 보면 언더 고베 승이 더 나아 보이죠 당연히. 그 다음이 8번째 노팅엄 대 이제 번니. 물 좀 마시고. 그리고 추천 안 누르신 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추천 217분 보는데 추천은 또 100개도 안 되네요 여러분. 100개는 눌려주세요 좀.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구표요. 구독자요. 그 같이 올릴게요 그냥 축구랑 다 같이 보시면 될 듯. 자 노팅엄 대 번니. 오늘 황의조 나오나요? 황의조 벤치에 달구고만 있지 뭐 벤치도 없을 때도 있었고 모르겠네요. 나오겠죠 오늘은. 노팅엄은 천사장의 뭐 낭만님 수비수 레드벌룬 1개 워랄 뭐 감사합니다. 퇴장으로 결장하고 그 다음에 맥케나 수비수죠 주축 결장하고 삼선에 망갈라도 부상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뭐 헤네시 키퍼라든지 필리페 루이스는 그대로 뭐 결장 중입니다. 또 루이스 결장. 번니는 뭐 메이어 뭐 부상 수비수 미정이고 그다음에 뭐 자루오리 저번에 말했던 친구인데 뭐 그대로 결장 중. 근데 노팅엄이 오늘 봤을 때 뭐 주축의 수비 라인들이 많이 좀 빠지긴 하네요. 뭐 맥케네라든지 워랄이라든지 삼선에 뭐 왕갈라는 경기 뭐 한 두 경기인가 두 경기인가 한 경기가 뛰고 이제 바로 부상당했죠. 그래서 수비 쪽이 조금 그렇긴 해요. 근데 이제 번니 경기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지난 에스턴 빌라전이었죠. 아니 감독이 콤판인데 왜 이렇게 수비가 허술하냐. 어느 정도 이제 빌드업 되고 하니까 그냥 라인도 부수고 들어오는 팀투 패스 이런 거를 그냥 자도 못 막던데 왜 이렇지? 2부에서 저희 해외 사시는 분들이 번니 경기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. 보는데 2부라서 그런 건가? 1부에서는 영 좀 쉐시긴 해요. 근데 최근 붙은 팀들이 그래도 상위권 이번 시즌에 다 그래도 전력으로 뽑히는 뭐 맨시티라든지 에스턴인 거. 그럼 노팅엄 상대로는 또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살짝 들긴 한데 또 이것도 컵 경기잖아요. 롯데 돌리면 또 어떤 이상한 애들이 뛰쳐나왔고 경기를 할지 모르고. 노팅엄 자체는 뭐 수비수야 많죠. 쟤네 없다고 해서 또 쓸 자원은 많아요. 워낙 그 작년에 영입을 존나 했고 임대 보냈던 친구들도 돌아왔고 쓸 자원들은 뭐 노팅엄 쪽이 좀 더 풍부하다고 생각은 하긴 해요. 그래서 이 경기도 승패로 접근하기에는 좀 애매해요. 애매한데 그래도 뭐 무지성 컴파니였다고 해가지고 또 수비 축구 옛날에 그 번니 션다이치 시절에 그 언더만 계속 찍는 그런 수비 축구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. 얘네가 2부에서 짬을 먹고 이제 1위 하고 뭐 그렇게 성적이 좋았으니까 계속 공격적으로 뭐 맞붙으려고 하는데 오늘도 똑같이 나올 거라 봐요. 그러면은 그래도 노팅엄 상대로는 골 받겠죠. 노팅엄이 지금 수비가 뭐 그렇게 완벽한 상태도 아니기도 하고. 노팅엄도 골은 그래도 간간히 박잖아요. 뭐 아스날전이라든지 뭐 세필드 맨유전 역습적인 효과도 확실히 나오고 있고 이 경기는 오버를 봅시다. 오버. 그리고 승패는 굳이 보면 그래도 번니 한 번 더 믿어보자. 어차피 노팅엄도 살짝 2부급 스타일 아니 2부급. 근데 얘네는 그래도 이겨주면서 뭐 자존심 회복하지 않을까. 만약에 노팅엄이 이번 시즌에 홈에서의 경기 한 번도 승리한 게 없다. 물론 꼴랑 3경기긴 한데 그래도 세필드전 한 번 이겨가지고 그래서 번니 굳이 보면 프랭 한번 봐볼게요. 그 다음이 이제 9번째 아테네 대 이제 엔트워프.
자, 이 경기 그리스 팀 대 벨기에 팀이죠. 뭐 아테네는 딱히 없고 엔트워프는 지난 경기 이제 바타렐이라는 친구가 퇴장으로 이제 초반이었나? 후반 초반이었나? 퇴장당해가지고 수적인 열세에 놓였는데 잘 버텨가지고 승리를 가져갔죠. 먼저 선제골 넣었고. 근데 11대 11 했으면은 아테네가 뭐 원정이란 부분도 있었고 좀 더 밀리고 골도 좀 처먹혔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근데 그 선수가 없었으니까 그냥 내 생각이고 11대 11로 딱 경기했을 때 뭔가 좀 윤곽이 더 잡히긴 한데 아무튼 뭐 그랬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아무튼 이 경기 뭐 엔터프 입장에서는 무승부만 캐도 뭐 올라갈 수 있다. 반대로 아테네는 홈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 홈 요새 추세는 뭐 올림피아코스 뭐 이런 애들 뭐 제끼고 뭐 아테네도 잘 가고 있는 그런 부분 이겨줄 수 있는 뭐 그런 사이드긴 해요. 근데 이제 또 벨기에 팀들이 대부분 원정 가면은 약세를 보이는 것도 있기도 하고 조건적인 부분은 아테네가 좀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지난 경기에 수적인 우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원정이었다고 해도 뭐 그 많은 슈팅 거의 한 뭐 20개 가까이 때려가지고 한 골도 못 넣은 거 보면은 오늘도 엔터프가 퇴장 뭐 안 당하고 11명 세워놓고 원정이기도 하고 뭐 역습적인 수비 전술 쓰면은 지난 경기처럼 오히려 더 뚫기도 힘들다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모로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뭐 챔스는 홈발이 끄니까 그래도 뭐 굳이 보면 승은 아테네 승 보고 그 다음에 뭐 차라리 그냥 언더를 찍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나. 배당도 뭐 언더 배당이 나쁘지도 않고 됐죠. 여기는 아테네 승이 언더 볼게요. 퇴장이 안 땡겼어야지 뭔가 좀 윤곽이 잡힐 것 같은데 좀 애매해 승패. 다음이 이제 코펜하겐 대 이제 라쿠프. 코펜이야 뭐 다들 아시는 뭐 덴마크 그래도 상위팀. 라쿠프는 뭐 폴란드에서 갑자기 뛰쳐나온 인간이죠. 뭐 레오 포츠나 이런 애들도 아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뭐야 한 명 누구야 바르샤바 레기야 바르샤바 맞나 그런 인간들이 아닌 근본이 없는 애들이잖아요. 그런 거 생각하면은 역시나 믿음이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오늘 뭐 주축 수비수 있는 뭐 스바르나스 이 친구 지난 경기도 안 나왔는데 뭐 한 명 결장한다 그거 알려드리는 거고 뭐 원정에서 코펜이 이기고 왔죠. 이 경기 뭐 위의 경기야 뭐 좀 반대 요소긴 한데 비기만 해도 뭐 올라가긴 했어요. 근데 그 경기 자체도 자살골로 이제 코펜하겐이 뭐 1대0 만들고 왔죠. 약간 뭐 경기적인 부분은 원정이어서 좀 밀렸던 부분이 있고 근데 오늘 홈이기도 하고 뭐 덴마크 리그 자체에서도 코펜하겐이 작년 성적 봐도 뭐 상당히 좋았던 것 같네요. 물론 최근 경기가 뭐 실케보른가 걔네한테 이제 한번 따인 것 같긴 한데 뭐 이 경기를 위해서 좀뭐 추진력을 잃기 위해서 좀 한번 뭐 절 수 있다고 보고 뭐 이런 팀들은 근본이 없잖아요. 근본 없는 애들이 갑자기 막 치고 올라오는 경우도 진짜 극히 드물기도 하고 그래도 나름 혼발 받고 있는 뭐 그런 팀이기도 하고 그래도 급적인 부분 좀 생각하자.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코펜하겐이 뭐 엄청 밀어붙이고 경기력이 더 좋았다 이런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원정 자체에서 비등했던 경기력만 보여줘도 홈에서는 더 뭐 1.5배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코펜 쪽 보는 게 맞지 않나. 여기 코펜 승 볼게요. 기존점 대비해서는 요 경기도 마찬가지 언더 보겠습니다. 언더 둘 다 뭐 그렇게 뭐 깔끔하게 빌드업 잘 되고 뭐 이거를 뭐 수비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필살기 같은 그런 건 좀 없지 않나. 11번째 PSV 대 레인저스 요 경기 일단은 PSV는 반 야날투 야놀트 정도 미정이고 나머지 뭐 보스카글리라든지 하말류라는 이런 친구들은 다 뛰쳐나올 듯. 그다음 레인저스는 딱히 없고 요 경기 뭐 맞대결 2대2로 비겼죠. 근데 하지만 경기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. PSV가 레인저스한테 그렇게 뭐 밀리지도 않았고 뭐 가돌이 당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좀 더 빅찬스 이런 것들도 좀 더 많았습니다. 오늘은 홈으로 오고 뭐 PSV가 이번 시즌 시작하면서도 걱정했던 게 결국에는 감독 바뀌고 선수들이 조금 뭐 나가고 오고 했지만은 그래도 새로운 감독이 보츠 감독이 잘 이끌고 있죠. 그런 부분에서 또 믿을 수 있고 또 홈이란 부분도 있고 레인저스도 집 나오면은 흑우 아니에요. 흑우 뭐 스코틀랜드 옛날에 뭐 셀틱 시절이나 뭐 존나 잘했고 그리고 제라드 형님 있을 때나 좀 뭐 믿어볼만 했지. 앞선 라인들도 확실히 많이 바뀌었고 뭐 자국 내에서는 깡패짓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뭐 집 나오기도 하고 다른 이제 나라 가면은 항상 좀 약해졌던 것도 뭐 레인저스기도 하고 이 경기는 지난 경기 봤을 때 이 경기는 뭐 PSV 홈에서
잡아갈 경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 경기는 PSV 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사이드 보겠습니다. 그래도 뭐 레인저스 뭐 항상 뭐 치고받고 하는 경기 많이 하고, PSV도 지금 감독 바뀌고 나서 와 골이 근데 장난 아니게 잘 들어가요. 그 슈퍼컵 때 한 골 넣은 거 빼고는 지금 뭐 한 번도 이제 뭐 한 골 넣은 적이 없죠. 다 멀티 득점 이상씩 했고, PSV 승에 오버 볼게요.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,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,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 끝.